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있는 자료들을 한번 쭉 보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 마지막 여론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 3개쯤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4월 3일까지 조사한 거를 발표한 거고 4월 4일에 발표한 거죠. 그리고 4월 4일부터 조사한 건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후에 조사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4월 3일까지 조사한 이건 면접조사입니다. ARS가 아니고. 그래서 3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데서 2일과 3일에 조사한 걸 보면 공영훈이 40, 한정민이 14, 이준석이 3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리서치라는 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여기도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겁니다. 공영훈이 40, 한정민이 19, 그 다음에 이준석이 3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럽이 조사한 거 보니까 이것도 3일 조사한 겁니다. 공영훈이 43, 한정민이 17, 그 다음에 이준석이 3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공영훈이 39.7, 한정민이 17.9, 이준석이 42.4입니다. 42.4.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자, 이게 그냥 뭐 ARS처럼 뭐 조금은 뭐 좀 신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아니고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한 겁니다. 3개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8.8이 오차범위 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여론조사는 모두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공영훈 후보의 당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걸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월 4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우리가 흔히 뭐 깜깜이 기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역전이 펼쳐졌는가?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평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4, 5, 6, 7, 8, 9 딱 6일입니다. 6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좀 정당도 취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관련 그 내용도 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요인이 그 화성을의 대역전극을 가져왔는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정치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화성을 미스터리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찾아보니까 2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실 국민의힘은 이 지역에서 3등한다. 그게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아예 관심이 없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우 민감하게 찾아보고 있었더군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4일부터 9일 사이에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것을 민주당은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위험하다. 그래서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뭐 공영훈 후보를 더 뭐 이렇게 세차게 지원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끝내 공영훈 후보가 이준석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면 이준석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막판 결집 플러스 역전까지 가능했느냐. 그게 2가지 변수라고 그랬죠.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변수가 부모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유세에 등장한 게 7일입니다. 7, 8, 9, 사흘 정도 유세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해놨죠. 이게 이제 유세에도 등장하고 8일 유튜브 채널 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요? 뭐 하는 데에도 올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제 그 어머니가 특히 우리 아들이 10여 년 정치하면서 제가 매번 선거 치를 때마다 또 한 번씩 낙선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다. 왼쪽 가슴은 정치인 아들 이준석, 오른쪽 가슴에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이준석. 그래야지만 버틸 수 있는 게 정치인 가족이다. 이러면서 울먹거리고, 이준석 후보도 그 옆에서 같이 눈물을 훔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 밥을 해주고 지하주차장에 가서 3시간을 굴었다. 이런 얘기로 쭉 풀어가는 영상이 나오고, 유세도 그런 걸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영향을, 파장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부모를 유세에 등장시킨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부모의 등장이 막 그런 것도 있겠죠. 막판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또 부모가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의 등장이 상당한 변곡점을 이룬 것 같다 하는 거죠. 이게 아마 공영훈 후보가 추락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빠 찬스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아빠 찬스라는 거는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 성수동에 있는 그 빌라를 증여했죠. 그거 불법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 여기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곳인데, 여기가 34.1세인가 그렇습니다. 유권자 평균 나이가.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불편한 감정을 갖는데, 그거 하나만 했어도 조금 덜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딸까지 또 그것도 하필이면 성수동에 아파트를 사는데 또 일부 보태줬다 하는 것까지 해서 딸과 아들이 모두 아빠 찬스를 입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와서 우리 아들이 정치할 때 내가 이렇게 못 도와줬노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지원 유세를 하니까, 공영훈 후보는 아빠 찬스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준석 후보는 아빠 엄마 찬스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여론조사나 실제 투표 개표 결과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몇 퍼센트 정도가 거의 이준석 후보로 몰려갔다. 그리고 공영훈 후보도 뭐 여론조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영훈, 한정민, 여기는 공영훈은 약간 떨어져 가면서 한정민은 그냥 유지. 그런데 중도 부동층이 대거 거의 전부 이준석 후보한테 몰려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변수가 이준석 부모의 등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일부터 무박 유세라는 걸 했습니다. 8일부터 9일 밤 12시까지. 왜냐하면 10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니까. 이 무박 유세는 뭐 선거운동을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조롱을 했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하면 결국 자기가 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하러 그걸 드러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큰 영향을 못 미쳤을 것이다. 뭐 누구나 다 열심히 선거운동합니다. 그렇다고 무박이라고 해서 뭐 8일 밤 뭐 11시에 누구네 집에 가서 문 두드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프로파간다성이 있죠. 선전, 이런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도 그 이준석 부모의 등장, 이게 막판 역전을 이루는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준석 오늘 뭐 당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다음 전당대회에는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더군요. 뭐 아마도 이렇게 되면 뭐 결국 거기 현역 의원이 3명입니다. 3명이니까 이제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자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죠. 뭐 그 당 어차피 이준석 아니면 천하람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하고 뭐 이준석 대표는 뭐 2년 뒤의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그거야 뭐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과연 이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반유는 확실한 걸로 보이는데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해지죠. 아마 그거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실히 반대 성향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 리모델링을 해서 아마 내년이나 뭐 내년 말쯤 되면은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아니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돼 가는 과정인데 그때도 과연 그때는 이제 반윤석열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재출마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하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할 수는 있겠죠. 그때 이준석 후보, 그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될 텐데 국회의원이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쪽으로 올 것이냐 아니면 독자 노선을 갈 것이냐. 독자 노선 가서 자기도 대통령 출마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때 출마할 수 있습니다. 1985년생이니까 2027년이면 40이 넘으니까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뭐 그거는 아직 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그 화성을의 반전 드라마 그게 무엇 때문일까 하는 걸 분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